네, 안녕하세요. 이찬웅입니다. 치유의 글쓰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당신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나? 라는 그 소제목의 내용을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꿈이 뇌 에너지 발산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기 때문에 건강에 이롭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꿈이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꿈은 무의식 세계에 닿는 사다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었죠. 또 네 번째로는 꿈이란 개봉하지 않는 편지와 같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아가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포유류 동물은 그 수면 시간의 20% 정도를 꿈을 꾸는데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8시간 잔다고 하면은 거의 2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이 꿈을 꾼다는 얘긴데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게 수면 시간이 많으면 꿈이 좀 깨어나고서도 꿈이 생각나고 기억나는데 수면 시간이 적으면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거의 안 꾸긴 하는데 가끔 꾸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것, 기억이 좀 나는 것들은 그 꿈을 좀 적어 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꾼 꿈과 그 현실과의 연관성을 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꿈은 예지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꿈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기억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데자부 현상 비슷한 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상황들이 이전에 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요, 제가 이 수면 시간에 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잠들기 전이나 잠이 깰 때,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어떤 막힌 문제를 풀고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좀 과장을 보태면은 정말 숱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끙끙대던 문제가 이 잠들기 전 혹은 잠을 막 깰 무렵에 그 해결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화락 다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흥분해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다시 옮겨 적고 또 PC에서 다시 확인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일들 중에 몇 개는 정말 그때 받았던 힌트를 가지고 어떤 진짜 풀리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들을 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 잠들 무렵이나 잠이 깰 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다라면 정말 어땠을까 하면서 이제 이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을 간혹가다 하셨겠지만 에디슨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경우는 이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들 무렵 이 쇠구슬을 손에다 쥐고 잤다고 그래요. 한 2개 정도를. 그러면 이제 잠들 무렵에 힘이 손에서 스르르 빠지면서 쇠구슬이 이제 손에서 소나기 위에서 놓이면서 구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화락 잠이 깨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중시했고 또 그 아이디어가 이 잠들 무렵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잠들 무렵에 혹은 잠이 깰 무렵에 이 뇌파 상태를 알파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알파파 상태는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후두엽에서 발생하고요.
대규모 뉴런들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발화하는 상태를 알파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뇌파 상태를 쭉 나타내고 있는데요. 델타 상태가 숙명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알파파가 있죠. 알파파는 집중이 느슨하고 정신이 멍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낮이나 활발히 활동하는 일상의 시간 중에는 알파파를 경험하기가 힘들겠죠. 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일상 중에 대낮에 멍한 상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파 상태는 잠들기 전, 잠이 깰 무렵 그때 잠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쇠고기의 토시살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시살이 뭐냐면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한 덩어리, 한 주먹 정도겠죠? 한 550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반면에 가장 맛있고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100g에 한 16,000원 그 정도 한다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한 근도 아니고요. 100g에요. 자, 이 토시살이 그렇듯이 이 알파파도 하루 24시간 중 그 몇 분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을 엄청나게 귀하게 대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알파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그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그 메모지를 두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 그 알파파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귀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뭔가 떠오를 때 바로 뭔가를 적을 수 있도록 그런 도구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자, 일단 뭔지 모르지만 생각나는 것을 그냥 뭐 키워드로 해도 적어 놓는 겁니다. 적어 놓으면 그 다음날 뭔가 그 끈앞풀을 잡아서 그 아이디어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적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휘발되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알파파의 효능을 믿고 뭔가 해결할 일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이 알파파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요청할 것이 없이 잠자리에 들지 마라. 절대. 네, 뭔가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 알파파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뭐 잠재의식에 요청한다는 것이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잔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긴장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품은 상태로 자게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고요. 잘못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자고 나도 찌뿌둥하고요. 뭐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정직한 어떤 문제 해결을 알파파에 무조건 위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우리 잠재의식의 알파파가 잘 작동을 하려면 순수한 자연 상태,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실하고 정직한 상태, 그런 상태여야만 이 잠재의식이 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꿈은 내게 더 풍성한 스토리를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상태에서의 잠재의식의 어떤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풍성한 어떤 유익들, 소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개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너무 의존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해몽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최소한 꿈을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인 그 알파파 상태의 어떤 아이디어나 신선한 생각들, 해결책들,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3부 치유의 글쓰기에서 14장, 당신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나? 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음 장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송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